네, 안녕하세요. 취업 고객이 최지연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 지금 한참 공채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 제가 여지까지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업종 중에서 하나 꼽아봤어요. 신선육 유통회사인데요. 뭘까? 좀 궁금하시죠? 팜스코라는 회사를 꼽았습니다. 네, 팜스코라는 회사 이름을 들으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이 그룹명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하림이라는 그룹, 네,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계열 회사 하나 꼽아봤고요. 이 팜스코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채용이 진행이 되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면접 준비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팜스코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코라는 회사는 이제 영문으로는 팜스코라고 지금 이제 표기를 하고요. 1967년 제일축산협동사료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지금 여러 번 또 이제 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상에서 좀 1999년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금은 설립일이 1999년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사료부터 양돈, 식육, 가공, 유통까지 일원화된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규모가 좀 큰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팜스코라는 회사는 아마 이제 그 축산 그리고 뭐 유통 이쪽 분야에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팜스코 역시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다트에서 제공한 2018년 12월 말 기준의 사업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립일은 1999년 10월 1일이고요.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회사의 규모만 보면 한 중견기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림이라는 하림 그룹이 지금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계열 회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 회사로 분류를 했고요. 종업원 수는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2019년 9월 자료 기준으로 405명입니다. 네. 업종은 이제 사료 제조업, 뭐 양돈업, 기타 발전업 포함해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1조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뭐 배합 사료, 육가공, 도축업, 뭐 태양광 등 태양광이 전 좀 의외였어요. 계속 이제 축산 이런 사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태양광 이제 그 발전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조금 더 팜스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사업 영역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좀 크게 분류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사료 사업인데 양돈, 추구, 양계사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기라고 먹고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펫푸드까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쪽에서는 이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펫푸드 시장이 지금 계속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펫푸드 시장을 진출을 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팜스코 역시 이제 펫푸드 시장에 좀 많은 또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축산 계열화 사업인데요. 축산 계열화 사업 아까 보니까 이제 사료부터 뭐 유통까지 쭉 전체 시스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종돈, 자돈, 뭐 비육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돼지를 뭐라고 그러죠? 번식용 돼지 혹은 비번식용 돼지 아니면 이제 유통용 돼지, 식육으로 할 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업계에서 분류해 놓은 그런 명칭이에요. 그리고 사료, 뭐 약품, 기자재, 도축, 가공, 유통까지 이제 전체를 다 연결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사업. 사실 이게 굉장히 메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선식품 사업인데요. 과학적으로 이제 육종 그리고 사양 관리를 한다. 품질을 좀 유지를 해서 이거를 이제 고기를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포크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떤 브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브랜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가공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트나 또 편의점이나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R&D 사업이 있는데 1985년에 좀 일찍 축산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축산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협동 연구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2개의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팜스코의 사업이 지금 이제 축산 쪽에서는 그 두루두루 넓게 지금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장의 어떤 위치나 어떤 마켓슈어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그룹사와 다 이렇게 관련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에서 이제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핫 이슈를 꼽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팜스코의 3가지 이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뭐 업계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팜스코의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꼽은 이슈는 펫 시장이 매년 15%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료 시장에 펫푸드 시장에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꼽았는데 이 펫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펫팸족이 늘기 때문에 뭐 어떤 관광 쪽이나 뭐 식음료 쪽이나 뭐 쇼핑 쪽이나 지금 펫팸족을 위해서 많은 어떤 아이디어와 이제 제품 뭐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펫 시장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펫푸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펫푸드 시장도 계속 같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류는 지금 이제 사료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펫팸족들은 그걸 사료라고 부르지 않고 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밥이라는 게 퀄리티가 좀 높은 거죠. 사료보다는 밥. 왜냐면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인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그런 식재료들을 유기농 재료라든지 몸에 좋은 그런 식재료들을 기초로 해서 사료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좀 고퀄리티의 펫푸드 시장이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팜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계 이슈는 첫 번째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꼽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야생 멧돼지 ASF 기습 확산 이건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와 관련돼서 뭐 종자 번식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멧돼지를 취급하지는 않지만 멧돼지가 이 돼지에게 그 전염병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돈 쪽에서는 많은 피해가 축산업에서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 좀 경계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닭, 오리, 계란, 이력제를 시행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제 1월부터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하는데 사실 할인 그룹은 닭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닭, 오리, 계란까지 이제 이력제를 하는데 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유통하는 단계가 이제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도축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력제 도장 찍으면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닭이나 오리나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양한 유통 경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어떤 알 권리 보장이 안 되어 있다. 건강한 이제 식품으로 이제 그 인도되기까지가 조금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뭔가 인증이나 제도가 이렇게 까다로워지거나 이제 시행이 되면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또 관련 업종에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라기보다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당면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간다면 이런 입장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슈로 꼽았습니다.
네, 항상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 축산이나 뭐 낙농업 쪽이나 뭐 이제 이런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식유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혹은 회사와 관련돼서 조금 더 관련 있는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채용 절차,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입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공고를 보면요. 정규직 이제 신입과 경력을 같이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신입 지원자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위쪽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와 회계 분야에서 지금 이제 오프닝이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영학과 이제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이제 제안해서 뽑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 둘 다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 명만 뽑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스태프를 뽑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본사 스태프직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거든요. 많아야 두 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뭐 2명 이상 뽑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뭔가 고급 자격증을 우대해주겠다, 이런 자격증을 우대해주겠다라는 단서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뭔가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경쟁 우위의 요소는 될 것 같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전산회계와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도 있다면 많이 어필을 해서 좀 서류를 잘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력직으로 뽑는 거는 이제 사료 영업, 뭐 신선 영업, 그리고 뭐 설비 관리 이쪽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다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경력자가 이 부분을 이제 경력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지금 취준생 분들은 신입분을 준비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신입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사항은 뭐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공고에 나는 것처럼 뭐 병역 피를 했거나 면제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법에 좀 해당이 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아랫부분에 있어요. 우대사항, 축산업에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팜스코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강조해서 써놨어요. 이걸 우대사항이라고 써놓을 정도면 얼마나 면접이나 서류에서 그걸 중요하게 보는지를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림 그룹의 인재 사항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건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림 그룹의 인지상이 긍정, 근면성실, 윤리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오프닝이 나면서 여기에 단서를 달아놓은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놓치게 되면은 자소서에 어필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 근면성실, 윤리와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채용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경력보다는 제가 이제 신입분으로 이제 신입 부문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신입 채용 프로세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온라인 지원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 가서 입력해서 제출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적성은 온라인으로 봐요. 그래서 적성 검사도 보고 인성 검사도 보기 때문에 한 이제 그 과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우면 뭐 대충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제대로 풀고 넘어가는 거를 좀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가치라든지 아까 가치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핵심 가치와 그 아까 그룹 인재상과 좀 부합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저의 경험상 전략적으로 인성검사를 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하시면 되고요. 웬만큼 인성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제거되지는 않고 적성 부분에서 이제 적부 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이제 가볍게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면접은 1차 면접, 2차 면접 나눠지는데요. 1차 면접은 실무진, 2차 면접은 이제 임원진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30분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검진을 통해서 채용까지 이루어진다. 이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자소서잖아요. 자소서 항목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네, 자소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있죠. 핵심 가치나 아니면 인재상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아까 단서를 달았잖아요. 우대사항 중에서 가치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그룹의 인재상을 부합하는 사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기 전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팜스코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그 핵심 가치라는 게 뭐냐 보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소통합니다.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랑 협업을 했을 때 원활하게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 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써볼 분들은 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함께 성장합니다. 고객과의 어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룹 인재상에 보면 윤리라는 걸 좀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뢰, 고객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혹은 내 자신과의 어떤 그런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좀 행동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꼽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실천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좀 도전한 경험이 있다면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전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뭔가 일상처럼 하는 건 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전이라는 사례를 썼을 때 이건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상적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면 도전의 사례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넘버원을 추구합니다. 이제 전문성 부분이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들,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좀 관련이 있는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정리 메모를 해놨다가 이따가 그 항목에서 이렇게 어필을 해야겠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룹에서 강조를 한 게 인재상 세 가지인데 저는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재상이 3대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홈페이지 하림그룹에 있던가 아니면 팜스코 홈페이지에 있던가 해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명확하게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좀 정리가 다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을 그럼 바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당사가 기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각 항목의 분량부터 보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좀 여러 번 써보신 분들은 500자? 뭐 괜찮네. 700자?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량이라서 별로 이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사실 다들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 업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쓰시고 기아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분야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춘 능력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직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뭐 전공 지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전공 활동 중에서 내가 뭔가 했던 거, 일 활동 경험도 괜찮고 과제를 해도 괜찮고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가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나 태도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를 왜 뽑아야 되냐? 다른 지원자들과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성이라는 건 뭐냐? 이 회사에서 보고 싶은 게 하림의 3대 인재상과 팜스코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두 번째는 입사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보면 여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일단 보시고 자세히 내가 어떤 커리어 목표를 좀 가지고 일을 할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요즘 인사팀 매니저들, 뭐 인사 담당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항상 너무 빨리 퇴사를 한다거든요. 뽑아놓으면 너무 1년도 안 돼서 퇴사를 하고 일끽해야 뭐 2년 정도 있다가 버티다가 가고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 고비가 3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3년도 안 돼요. 그래서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입사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들을 예전보다 더 관심 있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장기적인 전략을 짜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세 번째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도전적으로 일했던 경험, 그다음에 느낀 점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있었죠. 끊임없는 그 핵심 가치에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도전은 일상 생활에서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어려워서 내가 생각이 필요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만 용기를 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려움이 따를 법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를 해서 그런 실행을 한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될 수 있는 소재가 도전의 소재인 거죠. 그래서 뭐 다이어트 이런 거 되게 식상하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빼시고 그다음에 항상 또 기피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재수하고 뭐 성적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뭐 어렵다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개인의 성과 측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뭔가 그 외에 내가 노력을 해서 조금 좋은 성과가 났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재미있는 건데 예전에는 되게 이런 항목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본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카피나 슬로건을 만들어 보시고 이유를 간단히 기술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되게 이제 쉽게 잘 못해요. 그런데 뭔가 어디에 비유법을 들어서 비유를 해서 왜 그런지 뭐 단어로 얘기를 해보세요. 혹은 어디에 빗대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덜 부담스럽게 얘기를 한다고요.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재치를 보기 위해서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직도 이런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카피나 슬로건이라면 일단은 익숙한 카피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슬로건이어야지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도 되고 꼭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유까지 하면 300자면 정말 너무 짧죠? 그렇게 쓰시는데 모든 항목은 내용의 분량이 적든 많든 헤드라인을 꼭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읽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로 이 사람이 썼구나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센스나 요약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잘 못 꼽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핵심을 잘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써놓은 다음에 본문은 다 써놓고 마지막에 헤드라인을 꼽으셔야 돼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먼저 꼽고 내용을 쓰기 시작하면 내용이 분리가 되고 막 내용이 이제 안 맞아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질문들과 이제 이런 것들 좀 볼 텐데요. 1차 면접, 2차 면접이 일단 좀 길게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이제 면접을 좀 많이 길게 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분위기가 많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면접 갔다 온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를 대화를 잘 들어주시고 반응도 잘해요. 어떤 회사는 포커페이스라서 면접관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데 여기서는 되게 잘 들어주고 오히려 너무 잘 들어주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될 거야 라고 확신을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의 어떤 회사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열정, 전략적 사고, 실무 역량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물어보겠다. 하지만 인성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2차 면접에서는 이제 임원진 면접인데 임원진 면접도 막 1시간씩 봐요. 그래서 이제 미래 가능성, 성장 가능성, 심층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써간 자소서와 그다음에 경력 기술서가 있다면 경력 기술서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은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내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가장 기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원한 직무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거죠. 직무 소개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서칭을 해보셔야 돼요. 간단하게밖에 안 나와 있어서 뭐 대충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관심이 덜하다는 인상을 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신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죠. 개인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사의 가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은 되게 쉬운 질문인데도 갑자기 생각 없이 받으면 이제 되게 당황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생활 신조가 뭐였지? 내가 가치관이 뭐였지? 막 이렇게 갑자기 뭔가 멍 때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가치관이나 뭐 신조나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작지만 소소하지만 이걸 좀 정리를 하시고요. 평소에 취미와 특기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평이한 인성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와 특기 이런 거 너무 쉬워서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하면 당황스럽죠. 어쨌든 취미와 특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추천하지만 혼자서도 가능하고 같이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취미나 특기는 꼭 한 가지만 얘기하지 마시고 2개나 3개 정도 얘기하시면서 함께도 할 수 있고 나 혼자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합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생활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서울하고 안성하고 경기하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동떨어져서 생활을 했을 때 혼자 생활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당연히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취를 했던 친구들은 네,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좀 연수나 좀 멀리 갔다 온 친구들은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연수를 한 경험도 있고 뭐 낯선 곳에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이유를 대가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부분들 다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품 먹어본 적 있는지 하는데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먹어봤을 텐데 여기에서 취급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대답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의 브랜드를 좀 찾아보시고 먹어봤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그리고 입사 후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아까 이제 커리어 목표도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팜스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축산 그리고 낙농업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유명한 그리고 입지가 많이 다져진 대기업 계열의 어떤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쪽이기 때문에 꼭 내가 축산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잘 어필을 해야 되겠죠. 단 업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네, 지금 연말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면서 네, 다음 공채 시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